혹시 여행 갔다가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이나 개모임에서 우리 돈 모아서 여행 가자 하고 떠난 해외여행. 막상 다녀오고 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피곤만 남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심지어 평생 쌓아온 우정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무너져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 갔으면 더 나았겠다 싶은 순간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도 다 키우고 시간도 많으니 이제야말로 마음 편히 해외여행 다닐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외여행을 꺼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60대들이 해외여행을 안 다니게 되는 결정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해외여행을 꺼리게 되는 걸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함께 가는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60대가 해외여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동행하는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친구, 계모임, 자녀, 손주 누구와 함께 가든 여행만큼 서로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은 없습니다. 어느 여고동창 모임이 동남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 한 회원이 말했죠. 내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출을 보러 가자. 그러자 다른 이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난 여행 와서라도 푹 자고 싶어. 왜 굳이 새벽잠을 깨워? 그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이틀은 서로 맞춰졌지만 사흘째 되자 참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는 게 도대체 무슨 민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결국 일행은 둘로 갈라져 따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여행은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기에 평소엔 몰랐던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루틴은 더 단단해지고 타인에게 맞추는 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갈등은 돈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둘째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쯤은 특급 호텔에서 묵어야 추억이 남지 않겠어? 그러자 다른 이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손주 용돈을 더 주지. 왜 허세를 부려?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저렴한 숙소를 잡았지만 호텔을 주장했던 이는 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 아끼다 고생만 한다? 그 말에 다른 이는 참다 못해 받아쳤습니다. 너 원래 그렇게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이었어? 여행에서 돈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친구랑 돈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행을 준비한 사람의 서운함이 겹쳐지죠. 셋째 날 일정이 빡빡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준비를 도맡았던 회원이 속상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다 예약하고 회비 관리까지 했는데 왜 불만만 말하니? 그러자 다른 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네가 원래 잘하잖아. 그래서 맡긴 거지.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듣는 이는 마음 깊숙이 무너졌습니다. 여행은 즐겁자고 가는 건데 수고가 당연시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짐이 됩니다. 고마움의 한마디가 사라지면 여행은 우정이 아니라 숙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네가 친구 없는 거야. 농담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이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그때 들었던 말은 오래도록 남아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여행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사소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쌓이다 보면 여행이 추억이 아니라 관계를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20년 넘게 함께해온 계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념으로 떠난 해외여행에서 한 회원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그 뒤로 모임에서는 늘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그때 여행에서 다 드러났잖아. 단 한 번의 여행이 평생 쌓아온 이미지를 바꿔버린 겁니다.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었던 여행이 우정을 끊어내는 기준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친한 친구라도 꼭 여행을 같이 갈 필요는 없다. 밥을 함께 먹고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국 60대가 해외여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함께 가는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즐겁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기 때문이죠. 여행은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우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차라리 국내에서 가볍게 다녀오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여행 전에 규칙과 경비 사용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언제 기상할지, 돈은 어디에 얼마를 쓸지, 역할은 어떻게 나눌지 미리 합의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하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야말로 관계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소엔 몰랐던 차이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감정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 갈등은 비단 친구 관계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와 떠나는 효도 여행 역시 기대와 현실이 달라 부모는 따라가기 벅차고 자녀는 불만을 쌓게 됩니다. 손주와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에너지와 소란스러움은 즐거움보다 피로감을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사랑은 꼭 여행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다. 밥 한 끼, 소소한 하루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요, 관계 문제만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느냐가 더 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건강과 체력의 벽이죠. 해외여행을 꺼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과 체력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여행에서 절실히 깨닫게 되죠. 은퇴 후 자녀들과 유럽 여행을 떠난 60대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누구보다 들떠 있었지만 12시간이 넘는 비행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앉아만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네. 기내에서 몇 번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려 했지만 통로는 좁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착했을 땐 온몸이 뻐근하고 체력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전혀 되지 않아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고 한밤중에도 뒤척이기 일쑤. 관광 일정은 빡빡하게 짜여 있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걸어야 했습니다. 결국 사진첩에는 자녀들의 활짝 웃는 모습만 가득했지만 부부는 늘 뒤에서 힘겹게 걷는 장면뿐이었습니다. 돌아와 남은 건 내가 민폐만 끼쳤구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모임은 동남아로 떠났다가 첫날부터 낯선 음식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향신료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네. 나 나의 속이 뒤집혀서 죽만 찾게 된다. 여행을 간 이상 현지 음식을 즐겨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지만 위와 장은 이미 방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고 다른 이들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결국 귀국 후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여행은 끝까지 불평과 고생으로 기억됐고 모임에선 이런 말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해외는 이제 그만. 강원도 막국수가 최고야.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늘어나고 여행지에서는 이 질환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혹시 비행기 안에서 혈압이 오르면 어쩌지? 낯선 나라에서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면 어떻게 설명하지? 이 불안은 떠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여행객은 프랑스 파리에서 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영어가 서툴러 증상을 설명하지 못해
진통제만 처방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무력감은 여행의 설렘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돌발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고 또 다른 이는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은 당황했고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원비가 한국보다 훨씬 비쌌다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여행 가방만 해도 큰 부담입니다. 20kg에 가까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관광은커녕 숙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체력이 바닥납니다. 동행이 있으면 미안하고 혼자라면 더 막막합니다. 나는 여행 온 게 아니라 고생하러 온 것 같아. 이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은 설레는 순간보다 버텨야 하는 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포기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출발 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복용하는 약은 여유 있게 챙겨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필수이고 현지에서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병원을 미리 확인해 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정은 욕심내기보다 여유 있게 하루 한두 곳만 둘러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들처럼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여행을 선택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요즘은 70 넘어도 마라톤 완주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분들도 많은데 여행이 뭐가 문제냐? 맞는 말입니다.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체력이 좋은 분들은 해외여행도 거뜬히 해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수의 예외입니다. 대다수는 집 근처에서 산책하거나 가볍게 등산하는 체력과 장거리 비행과 시차, 낯선 환경에서 겪는 체력 소모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은 운동으로 길러진 체력으로도 막기 어렵습니다. 건강과 체력 문제는 단순히 힘들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출발 전부터 이미 마음의 짐이 되는 겁니다. 괜히 갔다가 큰일 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은 여행을 설레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험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가서 고생할 바엔 차라리 가까운 곳에서 편히 쉬는 게 훨씬 낫다. 온천에서 몸을 풀고 한강 산책로에서 가볍게 걷고 강원도의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만으로는 버틸 수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즐거움보다 커질 때 여행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렇다고 체력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몸이 된다 해도 지갑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행은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겼지만 정작 지갑이 여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오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남아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싱가포르는 다릅니다. 실제로 다녀온 한 부부의 말입니다. 푸드코트에서 밥 한 끼 했는데 둘이서 5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라니. 이건 서울 강남보다 더 하던데. 숙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등급 호텔이라도 서울보다 비싸고 교통비조차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동남아시아니까 저렴하겠지라는 기대는 곧 깨지고 돌아올 때는 이럴 바엔 차라리 국내 호텔에서 푹 쉬는 게 낫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여행지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풍경의 감동보다 지갑 걱정이 먼저 밀려옵니다. 식당에서 밥값만 해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만 여기에 팁까지 얹으면 한 끼에 3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조금만 좋은 식당을 가면 5만 원은 금방이죠.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 외식 수준이 미국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한 끼가 되는 겁니다. 호텔도 숙박비 외에 리조트비, 서비스비가 따로 붙어 처음 예약할 때 본 가격보다
훨씬 더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은 꿈 같았지만 카드값 고지서를 보는 순간 악몽이 되더라.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대부분은 연금과 저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나 손주 교육비까지 챙기다 보면 여행 경비는 늘 뒷전입니다. 내가 쓰는 돈이 결국 자식 몫을 줄이는 게 아닐까?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주는 게 낫지. 내 욕심으로 비행기 타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해외여행은 설레는 계획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결국 가고 싶지만 미루는 일이 반복되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포기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작정 아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모든 걸 다 하려 하면 지갑이 먼저 바닥납니다. 대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경험 한두 가지를 정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니언,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이런 경험 하나가 여행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현명한 비용 관리. 숙소나 교통은 합리적으로 조절하되 내가 원했던 체험에는 아낌없이 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것이야말로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지혜입니다. 불안을 줄이는 준비. 여행 경비는 생활비와 분리해 미리 저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면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어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서 여행을 망치는 일은 막아야 하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쓰지 말라가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행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죠. 돈은 쓰려고 버는 거지. 여행할 때 아끼면 무슨 재미가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돈은 다릅니다. 매달 정해진 연금 안에서 살아야 하고 한 번의 여행이 몇 달치 생활비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돈보다 추억이 통하지만 나이가 들면 추억보다 안정감이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경제적 부담은 단순히 지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행 내내 마음의 여유를 앗아가는 문제입니다. 풍경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 얼마일까라는 계산이고 여행이 끝난 뒤엔 좋았다보다 힘들었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가서 돈 걱정하는 여행보다 차라리 국내에서 마음 편히 쓰고 즐기는 게 훨씬 낫지. 하지만 돈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갑이 허락한다 해도 또 다른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 불편함, 언어와 문화의 벽입니다. 관계의 갈등도 넘고 체력의 한계도 버텨내고 지갑 사정도 어떻게든 정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립니다. 바로 언어와 문화입니다. 패키지 여행을 떠난 한 어르신은 자유시간이 되자 혼자 현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겠지. 자신 있게 들어갔지만 막상 메뉴판의 글자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겨우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했는데 직원이 이것저것 묻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자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대신 말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커피 한 잔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 씁쓸함이 자유시간 내내 따라붙었습니다. 언어의 벽은 단순히 말이 막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축시키고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여행 중 말이 막히는 순간은 카페만이 아닙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이 호텔로 가주세요. 한마디 못해 버벅일 때, 길을 잃고 화장실을 찾고 싶은데 화장실 어디예요? 조차 못할 때, 기념품 가게에서 이거 얼마예요? 라는 질문 하나 못해 가격만 바라보다 나올 때,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여행은 설렘이 아니라 불편과 답답함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거창한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몇 마디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어디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 호텔로 가고 싶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상황은 훨씬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현지인은 알아듣고 웃으며 도와줍니다. 중요한 건 문법이 아니라 전달하려는 용기입니다. 문제는 언어만이 아닙니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불편은 때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유럽에서는 식당에서 팁을 전혀 주지 않으면 조금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고, 일본에서는 반대로 팁 자체가 필요 없으며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남아의 몇몇 나라에서는 손가락으로 사람을 부르는 제스처가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중동 지역에서는 집이나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으면 큰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몰라서 그랬을 뿐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괜히 기가 죽고 낯선 나라에서 위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죠. 물론 요즘은 번역 앱도 있고 여행 블로그나 유튜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 급히 기차표를 끊어야 하는 순간, 시끄러운 거리에서 길을 물어야 할 때 스마트폰을 꺼내 입력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기계 번역이 어색하게 전달되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표현과 기본적인 문화 이해입니다. 여행 전에 그 나라 인사법과 식사 예절, 택시나 교통수단에서의 기본 규칙만 알아둬도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현지인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면 괜히 위축될 일도 줄어듭니다. 결국 언어와 문화의 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여행의 자유를 빼앗고 즐거움을 반감시킵니다. 말 한마디가 막히는 순간 여행은 낭만이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말이 통하는 국내에서 내 문화가 있는 곳에서 쉬는 게 훨씬 낫지. 하지만 불편함이 전부는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뉴스에서 쏟아지는 해외 사건 사고, 바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답답하다 해도 사실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안전 문제입니다. 해외 사건 사고 뉴스는 매번 크게 보도됩니다. 유럽 테러 소식, 동남아의 치안 불안, 미국의 총기 사고 같은 소식들이 TV와 스마트폰을 통해 연일 흘러들어옵니다. 뉴스 속 한 장면은 마치 내일 내가 겪을 일처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여행을 준비하던 한 어르신은 출국 하루 전 뉴스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목적지에서 최근 외국인을 겨냥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보도된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상황이 스쳤습니다. 괜히 나도 길거리에서 당하면 어쩌지? 여권이나 돈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길을 잃었는데 휴대폰까지 뺏기면.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두려움은 여행지에서 더 커집니다.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괜히 가방을 움켜쥐고, 밤거리에선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젊을 때는 모험처럼 느껴졌던 상황이 나이 들면 공포로 다가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문제를 맞닥뜨려도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덮쳐오는 겁니다. 안전 문제는 단순히 사건, 사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서 생기는 작은 변수들도 모두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약을 사야 하는데 설명을 못할 때, 의료 시스템조차 잘 모를 때, 그 불안은 배가 됩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하는데 왜 나는 하루하루 긴장만 하고 있지? 이 질문이 쌓이면 결국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는 여행법은 분명 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혼자보다는 함께 움직이고, 숙소는 치안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 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의료비를 대비하고 여권과 현금을 분리해 보관하는 것. 이런 작은 준비만으로도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전입니다. 뉴스 속 사건들이 모두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불안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괜히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결국 선택을 멈춥니다. 설렘과 기대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 해외여행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여행이란 무엇일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험일까?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쉼일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0대가 해외여행을 꺼리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면 관계가 흔들리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아 장거리 이동이 버겁습니다. 설령 몸이 따라준다고 해도 지갑이 허락하지 않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사건 사고는 설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여행이 꼭 멀리 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니는 것이 진짜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와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한가, 내 마음이 즐거운가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여행이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작은 일상 속에서 쉼과 여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여행입니다. 혹은 언젠가 큰 마음 먹고 다시 먼 길을 떠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갈등과 부담을 기억한다면 조금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행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작은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